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번부터 실력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재미있는 내용이고, 또 뭐 참신한 내용들이고 하지만 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 또 이과잖아.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있어서 이과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 복잡해, 어려워, 고난도 문제야, 힘들어 이런 느낌보다는 독특한 문제네? 야, 미분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닭살 돋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실제로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는 관점이 살짝 달라지면은 그로부터 배워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함수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sin x라는 그래프, 복잡한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것의 x절편을 차례대로 x1, x2라고 하자. x절편이 뭐야, x절편이? x축과 만나는 점이지, x축과 만나는 점.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능형이 되는 값이 바로 x절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sin x가 0이 되는 x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x값은 m파이가 되는 거죠, m파이가. 그러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x1은 파이, x2는 2파이, x3는 3파이, 점점점, xn은 m파이. 이게 xn인 거죠, 이게 xn. x1, 이게 뭐 x2. 자,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질문이면 x는 xn에서 곡선 y는 fx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요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 xn은 x절편이니까 xn, 0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y-0은 기울기에 x-xn xn이 뭐라고? 이거 m파이, m파이.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시면은 나는 y절편인y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울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 직선을 미분한 게 들어가는 거죠. 미분해볼까요? f'x는 그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니까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x sin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코사인 x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x에다 뭘 대입하는 겁니까? m파이를 대입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할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에다가 m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m파이 제곱. 그 다음에 sin m파이는 0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요. 코사인 m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m파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n이 홀수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n이 짝수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 이런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뿔마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y절편을 구하게 되니까 여기는 m파이니까 뭐 정리하게 되면 없음 마이너스의 m파이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파이에 코사인 m파이. 이게 바로 내가 얻고 싶은 yn이 되는 겁니다. y절편. 그럼 질문이 뭐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yn 값을 구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분의yn이니까 여기 n분의y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분의 yn? n분의yn이니까 n을 없애고 나면은 마이너스 파이에 2의 마이너스 m파이 제 곱하기 코사인 m파이 값을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yn. 그냥 한번 써볼까요? 근데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파이는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묶어지고요.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 곱하기 코사인 1파이는 마이너스 1이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 코사인 2파이는 1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파이 4를 집으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파이 제곱 마이너스 점점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 안쪽이 뭡니까? 바로 무한 등비 급수입니다.
맞습니까?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뭐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 1-r분의 첫 번째 항의 공식 기억납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파이에 곱하기 1 공비가 뭔가요?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계속 곱해주는 거네요.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곱해주는 겁니다. 공비에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 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분자 분모에다가 2의 파이 제곱 곱하게 되면은 파이 곱하기 2의 파이 제곱 플러스 1분의 1. 네,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답이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다음 문제. 7-26번. 여러분한테 이제 미리 좀 공부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접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분단의 접선은 지금 하고 있는 접선은 굉장히 좀 좁은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접선만 관계에 있는 걸 배워요. 그런데 미분 단원의 특히 도함수의 활용 파트의 백미는 바로 여러 가지 개념들, 뭐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 변곡점, 오목볼록, 그래프의 개형,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통합 교과적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들을 배우는 게 기본인데 그 과정에서 접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접선의 진 면목은요. 지금 이 7단원이 아니야. 7단원은 접선만 관계가 있는 거고요. 접선도 관계가 있는 것들을 공부할 때 비로소 접선다운 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a 위의 점 알파, 베타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원점에 대해서 OP랑 OQ를 더한 값의 일정함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사실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뭐 이런 그래프거든요. 어떤 그래프입니까? 뭐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인데 사실 잘 몰라. 알 필요도 없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 위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점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일단은 뭘 만족합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A를 만족합니다. 이게 뭐 어떤 그래프인지 몰라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랬을 때 그게 X축, Y축과 만나는 PQ니까 이 점이 P고 이 점이 Q인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때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OP랑 OQ를 더한 것의 길이가 항상 일정함을 증명하세요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직선상의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이 직선의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음함수 미분법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a를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2분의 1의 루트 x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루트 y분의 1 곱하기 y 프라임은 0. 좀 빠르게 연산을 해봤는데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루트 x 미분하면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없어지고 없어져서 넘긴 다음 곱하시면은 따라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가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알파, 베타 해보니까 마이너스 루트의 알파분의 베타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y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의 알파분의 베타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알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y 0 대입하면 되겠네요. y 0 대입해볼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고 마이너스의 루트의 알파분의 베타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어주시고 루트 베타분의 알파를 거꾸로 곱해주게 되면 이 값이 루트 알파 베타가 되고요. 이게 x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절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루트 알파 베타고요. 이 식은 루트 알파로 묶어내면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근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a하고 똑같기 때문에 a 루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y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x에 0 대입하면 돼, x0. x0 대입하게 되면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루트 이거 구하게 되면은 y는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여기는 루트 베타로 묶어내시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또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이거랑 이거 더하는 문제니까 결국에는 A로 묶어내면은 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되고 이 값이 또 A가 되니까 이 값은 A의 제곱.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최종적인 정답은요, A의 제곱이 되겠네요. 어때요? 일정해. 알파 베타하고 상관없어요. 일정합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에 매개 변수 관련된 접선 문제인데, 일단 매개 변수 문제는 미분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접선 문제를 풀면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함수가 y는 fx꼴로 예쁘게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함수들이 있어요.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게 훨씬 쉬운 함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함수를 포함한 매개 변수가 이제 고등과정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함수가 y는 fx꼴은 아니지만 그 함수 접선은 구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매개 변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뭡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접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가 있고, 이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x는 코사인 세제곱 t, y는 사인 세제곱 t에 대해서 이거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 y축에 의해서 잘린 선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사실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임의의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은 그게 x축하고 연장을 해볼까요? 네. y축에 의해서 잘린 요 길이, 요 L이 항상 일정함을 증명하셔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 L을 구하는 과정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잘린 길이 L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항상 일정함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직선의 방식 구해서 x절편하고 y절편 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식은요, 우선은 요 접점을 쌤이 그냥 접점을 갖다가 x, y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안 돼요. a, fa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뭐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어거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x좌표랑 y좌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 그 접점은 이제 t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t가 알파일 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 x좌표는 코사인 세제곱 알파, 사인의 세제곱 알파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쉽겠네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y 마이너스 사인의 세제곱 알파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알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에는 뭘 쓰는 겁니까?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거죠. 따라서 dy, dx를 그냥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이 식을 t로 미분하고 t로 미분해서 구하게 되면 이 값은 3 사인의 제곱 t 그 다음에 코사인 t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t 사인 t. 자, 요거 빠르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3 사라지고요. 사인 하나 사라지고 코사인 하나 사라진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임의의 점 t가 아니라 t가 알파인 순간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접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하면 되겠어요? x절편하고 y절편 구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x절편 먼저 x절편. x절편. y 0 대입하면 돼요. 여기 0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0 대입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 역수를 곱하니까 사인의 제곱 알파의 코사인 알파 넘어가면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알파 되겠습니까? x절편. 암산한 거예요. 여기 0 대입하고 이걸 역수로 곱하고 그 다음 코사인 세제곱을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보니까 이게 코사인 알파로 묶어내니까 사인의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알파가 되고 우리가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x절편.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구나. 그러면 y절편도 구하는데 y절편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항만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값은 y절편 코사인 제곱 알파의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의 세제곱 알파. 그러면 사인 하나 묶어내게 되면은 똑같아요. 사인 제곱 남고 코사인 제곱 남으니까 이 뒤에 게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 길이는 코사인 알파고요. 요 길이는 사인 알파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루트의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의 제곱 알파냐, 이 값이 항상 1로 일정한 거죠. 따라서 L의 길이는 항상 1로 일정한 겁니다. 증명 끝.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28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28번. 자, 보세요. 매개 변수 t로 나타나는 두 곡선의 교점에서 각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를 몰라. 그지? 뭐 선생님이 그냥 대강 이런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야. 자, 두 번째 그래프도 어떤 그래프인지는 몰라. 이런 그래프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 만나는 점에서 이 접선과 요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문제인 겁니다. 양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문제는 먼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일단 뭐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요. 요거 두 개가 언제 만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언제 만나는지. 근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언제 만나는지. 질문. 요 t와 요 t는 같은 t입니까? 다른 t입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요 28번 문제는 답이 이렇게 풀면 저렇게 풀면 똑같아가지고 마치 학생들이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재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 각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은 그 만나는 점을 구하셔야 됐는데 그 만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P, Q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점이. 그럼 이 그래프도 P, Q를 지나고 이 그래프도 P, Q를 지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때 이 t랑 이 t가 똑같은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x좌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x좌표끼리 똑같아야 돼요. x가 지금 이게 2 코사인 t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시컨트 t잖아. 그럼 이게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요 t하고 이 t가 똑같은지는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나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x하고 이 x가 똑같은 거지 이 t랑 이 t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이 문제는 진짜 우연히 답이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럭키한 것 뿐이고 이 문제에서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 두 개 만나야 돼요. 왜냐면 여기 t가 알파일 때, 첫 번째 그래프는 t가 알파일 때, 그럼 그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코사인 알파, a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요 t가 꼭 알파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어쨌든 XY 좌표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물론 이 알파하고 베타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그때 임의의 점은 시컨트 베타,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두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이 둘이 만나야 돼. 그래서 x끼리 똑같아야 됩니다. 2 코사인 알파는 시컨트 베타. 시컨트 베타가 사실은 코사인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사인 관식이고요. 자, 또 하나 y좌표가 똑같아야 됩니다. a 사인 알파는 탄젠트 베타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알파 몰라, 베타 몰라, a 몰라, 3개인 거야. 식을 몇 개 얻어야 됩니까? 3개 얻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나왔지. 하나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뭐 얻습니까? 그렇죠. 이 접선과 이 접선이 수직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서로 매개 변수를 나타내면서 민법으로 미분을 하셔가지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요 식을 dy dx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는 y를 t로 미분하게 되면은 a 코사인 t,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도 내가 dy dx를 구하게 되면은 시컨트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 값은 시컨트 t 탄젠트 t가 되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이 값은 시컨트 제곱 t가 되는데, 이렇게 없으니까 시컨트분의 탄젠트고,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탄젠트는 코사인 사인이 값은 사인 t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야. 단, 이때는 알파일 때. 이때는 t가 베타일 때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식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랑 곱하기, 여기다가 베타 대입하는 사인 베타를 한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를 푸셔야 되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시고 곱하게 되면 이 값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풀면 되는 거야. 모르는 문자가 알파 몰라, 베타 몰라, A 모르니까 식 하나, 식 두 개, 식 세 개 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푸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요걸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파트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어쨌든 적당히 식을 변형해가지고 뭐 양분을 제곱해가지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로 이용한다든지. 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봐봐.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잠깐만요. 이게 이제 뭐 코사인 베타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인 알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사인 제곱한 거랑 코사인 제곱한 거를 더하면 1이기 때문에 뭐 1을 활용한다라든지. 예. 보통 또 탄젠트가 있어서 복잡해 보지만 이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갖다가 이용해서 모든 문자를 코사인 사인을 만든 다음에, 예,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이니까 1 이용해서 푼다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후반부에 이제 푸는 과정은 실제로 좀 덜 중요합니다. 이렇게 봐서 모르는 문자가 알파 몰라, 베타 몰라, A 몰라 3개고 식 3개니까 풀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진짜 럭키한 케이스인데, 이 문제가 알파, 베타가 결국엔 똑같거든요. 최종적인 답이.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알파, 베타를 갖다,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걸 TT라고 놓고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맞는 거야. 이걸 TT가 되면은 2 코사인 T는 코사인 T분의 1이니까 넘기면은 2 코사인 제곱 T는 1이고 코사인 T는 2분의 1이어서, 예. 코사인 제곱 T가 2분의 1이니 코사인 T는 뿔마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일단 또 마찬가지 이 식도 사인 약분하게 되면은 A 코사인 T는 1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A 값이 양수니 코사인 값이 양수여서 이 값이 뿔 2분의 루트 2가 돼가지고 T 값은 4분의 파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는 2루트 2니까 따라서 A는 루트 2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제 답이 그냥 우연히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아까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오해를 한 거야. 뭘 오해를 한 겁니까? 두 점이 만난다는 것은요, XY 좌표가 똑같다는 것은 맞아. 근데 그 T, 매개변수 T가 똑같은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이 문제는 그런 부분을 배워가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시험 문제는 이게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접선을 구하는 과정, 두 점이 만난다는 과정, 매개변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7-29번. 점 P에서 곡선 Y는 사인 제곱 X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점 P 잡히고. 요거는 좀 현명하게 풀어봅시다. 그냥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모든 문제를 정석으로 풀면 너무 피곤하잖아. 그지? 자, Y는 사인 제곱 X란 그래프는 뭐 모르긴 몰라도 이게 Y는 사인 함수 그래프니 그걸 다 제곱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그래프가 되고, 뭐 사실 이제 이게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인데, 사실은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은
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돼요, 사실은.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 컴마 0이나 2파이 컴마 0을 지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거는 확실하지. 반드시 이 그래프는요, x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는 그래프. 물론 0이나 파이에 대해 대칭이 되는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x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뒤쪽은 그냥 관심이 없고요. 이 뒤쪽은 관심이 없고 이런 어떤 점 P에서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될 때,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걸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로 뒤에 가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변곡점.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배웁니다. 이 함수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점에서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접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얘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접선을 긋는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근데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이게 변곡점이라고 하는 걸 뒤에 가서 배워요. 그냥 쌤이 쭉 말하겠습니다. 위로 볼록한 부분과 아래로 볼록한 경계점이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가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으려면은 이런 점에서는 두 개를 그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로 볼록한 데는 그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접선을 두 개를 그으려면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면은 요런 파트에 위치해야 돼요. 요런 파트에. 이 빗금친 파트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데 있으면은 접선을 한 개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접선, 여기 그을 수가 없다니까? 여긴 접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품고 있는데, 봐봐. 일단은 내가 현재 y는 사인 제곱 x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쌤이 이게 그림을 그린 거지만, 이건 그냥 쌤이 그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리는 걸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어디서 배우냐?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지금 7단원 배우고 있죠? 극대극소와 미분 배워서 한 10단원 정도를 배우고, 11단원인가요? 잠깐만요. 네. 뭐 10단원, 11단원을 배우다 보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는 방법. 그건 또 하나. 변곡점이 문제를 풀 때 키가 되는 건데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접선이 접선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단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접선의 개념과 그래프의 개념과 오목볼록과 변곡점을 총체적으로 다 이해해야지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점들이 접선을 긋게 되면 항상 둔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각이 되는 순간에 아마 딱 하나밖에 없나 봐. 그게 아마도 내 느낌상 여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항상 모든 접선 문제를 뭘로 풉니까? 이렇게 푸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어떻게 푸냐면 식으로 푸는 식으로.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으로 풉니다. 접점을 갖다가 t, 사인의 제곱 t라고 놓고 그 접점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됐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걸 파악하면 조금 쉽겠다.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2분의 파이에 대해 대칭이죠. 그러면 아마도 접선을 두 개 그린단 말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그린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답일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1이 되면은 나머지 한쪽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수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푸는 방법이겠습니다. 당연히 접점이 이 곡선밖에 한 점이 어느 점을 지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얼마를 지나셔야 되겠네요.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접점으로 푸는 거예요. 접점으로. 자, 이 점을 접선하는 방식은 y 마이너스
사인 제곱 t는 자 기울기 2 곱하기 사인 t의 코사인 t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가 곡선바퀴 한 점 2분의 파이 컴마 얼마를 지나는지를 찾고 그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된 답입니까? 이게 1이 되면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사인 코사인은 뭔가요? 사인의 2t하고 똑같죠? 요 값이 1이 되려면은 2t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므로 t는 4분의 파이가 돼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t가 4분의 파이가 되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 접점의 좌표가 뭐냐면은 4분의 파이 컴마 여기다 4분의 파이 대입하게 되면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2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 이게 바로 접점이 되는 거고요. 질문이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점 P의 좌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식이 y-2분의 1은 기울기 1 곱하기 x-4분의 파이 이 P좌표는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y좌표 얼마 됩니까? 2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 요게 내가 갖고 싶은 요 세모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 꼭 이게 x는 2분의 파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2분의 파이가 아닌 이런 점이 있어 버리면은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프의 특성상.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요 곡선밖에 한 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곡선밖에 한 점 A, B를 지난다고 해가 여기다가 A를 대입하고 여기다 B를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 그리고 어차피 이 7단원만 공부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쌤이 추천하는 방법.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칭성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대칭성에 의해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면은 나머지 한쪽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서로 곱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직관적인 생각. 그리고 그때 기울기가 만약에 1이 되려면은 접점의 x좌표가 문제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2분의 1이 이 접점이고 그 직선이 여기랑 만나는 점을 구하게 되는 값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푸는 게 일단은 2단원에서 푸는 가장 쉬운 풀이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미분단원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y는 사인 제곱 x의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반복되는 그래프예요.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변곡점을 배우고 나면은 변곡점의 접선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구간에서만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으면 웬만하면 다 둔각입니다. 그러면은 직각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나 봐, 아마도. 그게 사실은 이 점에서 그었을 때고요. 그게 바로 두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라는 기하학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 다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학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배울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7-30번 점 1,2에서 xy는 k제곱에 그은 접선의 접점은 항상 k값이 변할 때 어떤 곡선을 나타냅니까? 곡선밖에 한 점의 접선을 긋는 거지요. 그럼 이 그래프가 아마도 뭐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은 이런 점에서 1,2에서 접선을 그을 때 그때의 접점은 어떤 점을 움직입니까? 접점을 쌤이 뭐라고 써볼까요? 접점을 x1 잠깐만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대문자 x, 대문자 y라고 하겠습니다. x1, y1은 일반적으로 상수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문자 x, y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하는 방법은요. 당연히 이렇게 갖다 미분해서 y 더하기 x, y 프라임은 0. 따라서 접선의 길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분의 y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y 마이너스 한 점 대문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대문자 x분의 대문자 y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접점이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겁니다. 항상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으로 출발하는 거야. 단 그 접점이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쌤이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이렇게 쓴 겁니다. 뭐 t, ft라고 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뭐 또는 뭐 t, 어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t분의 k제 여기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써놓고 이 식이 지금 뭘 지나는 거냐면은 1,2를 지나는 거야.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대문자 xy가 무슨 곡선 위를 움직입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1,2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대문자 x를 곱하게 되면은 2x 마이너스 x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xy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다 오른쪽 넘기면은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xy고요.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대문자 y는 2x 마이너스 1분의 2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 접점 대문자 x, 대문자 y는 무슨 곡선 움직이는 겁니까? y는 2x 마이너스 1분의 2x라는 곡선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죠. 근데 이게 실수 전체가 아니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한 조건입니다. 왜 실수 전체가 아니냐? 뭐 물어보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 값이 k가 아니라 k의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xy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y는 항상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x 곱하기 y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도 양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여야 돼.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둘이 부호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무조건 부호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이 부호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지만이 문제에서 얘랑 얘 부호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양수하려면은 한마디로 2x-1이 0보다 커야 되므로 x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제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문제만 그러냐면요. 요게 k가 아니라 사실 문제 풀 때 k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게 k의 제곱이라는 식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요 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접선만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해봤고요. 31번, 32번이 남아있는데 이걸 이제 고3 수능 내지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또는 뭐 교육청 실시하는 고3 모의고사 문제에서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왔던 두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2번 같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텐데 2018년도 수능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에 있었던 문제를 살짝 각색을 한 문제고요. 31번 문제도 고3 뭐 학력평가 문제였던가요? 거기에서 최고난도 30번 문제를 활용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항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미리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한 다음에 따라오시고요. 개인적으로 31번은 조금 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32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2번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고민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